예,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3, 부3 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원래 그거는 다음에 추후로 간사간 논의할 예정이고요.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김남국 국회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겁니다. 소위에서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혹시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3대3을 윤리특위 소위를 통과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윤리특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소위에서 부결된 게 국민의힘 3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여기서 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제명안이 통과가 되는데, 물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3대3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이게 원래는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위에 예전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도 했었고요. 혁신위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윤리특위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회에 와갖고 이게 3대3으로 돼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다. 예. 윤리특위가 왜 있는지를 이분들이 모르는 걸로 봐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의원을 제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자정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송기현 의원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출직인데 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예. 그럼 제명 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분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작을 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불출마 선언을 언제 했습니까? 이 회의 하려고 하기 20분 전에 했잖아요. 그때까지 쭉 버티다가. 그 수를 직전에 해서 자기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뻔한 수를 썼었는데, 그게 결국 또 통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는 그런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잘 통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 3대3이어서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또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올 거다. 뭐라고 아마 변명할 게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김남국 의원이 지난 17일 날 윤리특위에서 마지막 소명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을 하셨지만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지막 이제 소명을 했고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저지른 행동이 굉장히 국민의 본능을 많이 샀습니다. 상임위 기간 동안에 200번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 장면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제명안까지 이제 부결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봤더니요. 민간 기업에서도 이게 근무 도중에 주식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다 해고한 사유가 많아요. 저는 이게 국회의원도요. 근무 도중에 코인 투자하면 이게 해고라는 게 뭡니까? 제명 아닙니까? 저는 제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소위의 3명이 관에게 결정하는 게 맞는가? 이 정도로 자문위에서도 제명을 권유했다면 최소한 이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봐야지. 왜 3명이 이렇게 막아버립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측의 꼼수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우리 168명 전원이 요구든 뭐니 너 3명이 요구도 보고 말아라. 미리. 이런 이게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경찰이 음주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가장 음주가 심한 것만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게 아니면 불었겠죠. 이만큼 이게 저는 음주 측정 불응하면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저는 김남구 의원의 가장 나쁜 게 모든 거래 내역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자료를 다 내고 소명해서 판단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안 낸다는 말은 본인이 이게 뭔가 초기 취득이 좀 이게 수사 정도의 문제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자료를 끝까지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주 측정 불응하고 똑같은 저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료 미제출은. 그 자체로 이게 제명 사유인데 이렇게 3명이 막아버리는 거. 정말 이게 저는 이러니까 이게 국회가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은 이미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퇴를 해서 기성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좀 감동이 됐을 건데 지금 불출마 선언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예. 다만 우리 버스 기사 한번 생각해 보면 몇백 원, 몇천 원 훔치면 해고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판이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제명하면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더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꾸 거래 내역 공개라 하는데 당행에 제출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의무가 맞아요. 근데 언론에 제출하라고 해서 뭐 사건만 발생하면 그냥 거래 내용 내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언론 재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이고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비난을 하지? 국회의원들 중에 나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왜 김남국만 제명하라고 하지? 김남국 의원이 도덕성 가지고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도 3자 뇌물로 7년 확정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세비 다 받고 직원들 세비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뭐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제명하자 해야지 여론몰이식으로 누군가만을 제명한다는 것들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최영민. 이게 그 국회 윤리특위라는 거에 저는 본질적 한계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의 저런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그 다른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의원의 징계안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자는 게 각종 여론조사 같은 데도 보면 훨씬 압도적 다수잖아요. 근데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과거의 것들을 보면 그 뭐 아주 중립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자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윤리특위를 뭐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 표로서 이 윤리특위의 그 어떤 그 징계한 그 진전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이제 제명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되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세비 등 각종 혜택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게 되겠죠.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된다는 건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특혜를 받는 것인지 국회 정보공개 포털 올해 3월 기준이고요. 국회의원 월 평균 급여가 1,285만 원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참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직원들이 월에 평균으로 받는 급여 4,300만 원. 여기에 의원실 운영비가 500만 원 이상, 또 차량 렌트비와 유류비가 240만 원. 대체 무슨 입법과 정책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평균 430만 원의 정책 개발비, 직원들 업무 지원비도 월 평균 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만 6,800만 원 넘는 세금이 김남국 의원한테 들어가요. 불출마가 헌신이나 뭐 희생이 아니라 앞으로 9달을 더 국회의원 하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국민 세금 6억이 코인 부자 김남국 의원한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 대변인님. 이렇게 많아요? 6,800만 원이나 보통 의원들한테 한 달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의원 한 명한테만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죠. 의원한테는 인턴 포함해서 9명의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나와보면 의원실 운영비, 차량 지원비, 뭐 정책 개발비 해서 다 합치니까 한 달에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내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마치면 예.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가게 된다. 제명당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 지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뭐 돈 얘기하는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 이미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많이 상실했고 도덕적인 거 다 지적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명당하는 거 뭐 마녀사냥이다 어쩌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 6억을 낭비하느냐. 아마 김남국 의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저는 세비를 반납하겠어요.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국민 세금이 더 나간다는 점, 자기 보좌진들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풍 못 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친명계 사실 김영진 의원은 이미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 안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선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가지 않았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녀사냥적 성형도 있을 수 있다.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마녀 사냥식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비명계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리자문위의 제명 의견을 무시하고 30일 출석 정지 검토,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 30일 출석 정지는 제명안이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명안 다음으로 강도 높은 그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새롭게 올라오면 또 소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다시 제명안이 다시 올라오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국민께 내어놓은 8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예, 현재 무소속이죠.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오늘 발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겉은 무소속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다 본인들하고 같은 당 하고 있다고 느낀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저희 당 의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복당시키는 게 낫지 지금 뭐 무소속으로 놔둬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아닌 것처럼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